7페이지 정보보조금. 자세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는 재경관리사 아니면 세무 1급에서 배우셔야 될 거고, 한마디 지읒 같거든요. 다행히 세무 2급은 말문제만 냅니다. 해보죠. 어디냐면 정보보조금이 여러분들 교재 87페이지 어디 있냐? 그래서 맨 아래에 있어요, 맨 아래.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이니까 유형자산 취득할 때 정보보조금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뜻입니다요. 자, 정보보조금은 말 그대로 정부가 보조해주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부가 보조를 해줄 때는 당연히 조건을 내걸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원금 줄 때도 뭐 조건이 있었잖아요. 어디 어디에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아니 일반인 말고 우리들 말고 알죠? 우리들 말고 우리가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사업자분들은 만약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 다 알려줘야 돼. 실제로. 맞죠? 내가 임차료 얼마 내고 월세 이런 것도 다 알려줘야지. 그냥 주세요라고 했다고 알았어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들 다 조건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보보조금을 받으려면 내가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정보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정보보조금이 있고 상환 의무가 없는 정보보조금이 있어요. 두 개. 그렇죠? 그럼 상환 의무가 있는 정보보조금은 당연히 부채가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보보조금 왜 상환 의무를 부여할까요? 금리가 낮아요. 낮거나 아예 금리가 낮거나 이자가 없어. 그렇죠? 이자는 없는데 근데 회사가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예 금리 자체가 없는 경우가 거의 다 정말 낮습니다. 그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그냥 부채예요. 부채. 말 문제만 대비해 주시면 돼요. 뭐 어렵죠? 나 부채. 무슨 상환이니까. 자, 근데 상환 의무가 없답니다. 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 있죠? 이때는 특정 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이게 어떤 사례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비 지출을 많이 해요. 여기서 개발비는 우리 계정광 말고요. 그죠? 비용 그냥. 네, 연구비하고 개발비 지출을 많이 해요, 실제로. 맞죠? 특히 이제 제약회사나 바이오업체 같은 경우에 맞죠? 그리고 아무리 이상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기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일반적으로 지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뭐 자율주행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아무튼 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야죠. 그러려면 당연히 뭔가를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한 80억 정도 같은데요. 알죠? 80억 정도가 되는데 국가가 이 중에서 뭐 한 50억을 지원해 준대. 아니면 이제 국가가 아예 그 국책과제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기술 그 과제를 기업한테 부여를 해줘요. 부여해주고 니 돈 다 써봐. 이렇게 하면 양아치잖아요. 그죠? 자, 국책과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거란다. 근데 너희 돈 다 써라. 우리가 지시는 내려줄게. 이건 양아치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비 보전할 목적으로 주로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이번에 연구비를 80억 썼는데 국가에서 60억을 지원해 줬대요. 그럼 그냥 회사는 연구비 20억 처리해버려요, 그냥. 맞죠? 80억 중에 60억 보전받았으니까. 이게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다라는 거 그냥 국가가 그냥 준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건 그냥 수익. 그죠? 코로나 지원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코로나 지원금 받으셨을 때 비용 보전할 목적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싸 게이드 끝. 자, 아싸 게이드 여기 수익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자산 취득에 관련된 정보 보조금이에요.
이렇게 표시해요. 어디 갔어? 네, 보이세요? 요거.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요거만 보시면 돼요. 지금 기계 장치가 이 회사가 다 해서, 총 기계 장치 다 해서 207억 주고 산 거예요. 다 해서. 근데 이 207억 안에 국가한테 보조금 받은 게 3억 정도, 3억 3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표시를 해줘야 요 취득 원가에 정부한테 보조받은 금액이 포함돼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우리 회사의 돈 가지고 취득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해당 자산에서 까는 형식으로 보고해요. 이 자산의 취득 원가에 정부한테 보조받은 금액만큼을 뺀 금액이 내 돈을 속된 말로 태운 금액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그래서 빼는 형식이에요. 해당 자산에서. 그래서 여기 관련, 아이고, 죄송해요. 뭐야, 이거. 자,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 방금으로 따지면 기계장치에서 간접적으로 깠잖아요. 그래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거요? 그건 취득원가. 이것도 취득원가. 전체 취득원가. 정보보존 포함된 취득원가. 네, 그죠. 위에 거 포함된. 아까 재고자산이요? 재고자산은 정보보조금이 없는데? 예. 예. 음. 아까 했던 가로는 정보보조금이 없어요. 내 재고자산과 관련 정보. 시가가 떨어졌다라는 정보예요. 어떤 거요? 요거요? 음, 음. 이거는 재무상태표입니다. 그 재고자산 평가수준 비용 쪽이고. 서식이 비슷해요? 예, 간접차감 쓰는 건 똑같아요. 음. 그렇죠. 기계장치의 정보보조금이 여기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걸 별도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정도에 있다고. 음. 가로가 포함? 평가 충당금은 그냥 얘가 전체 취득원가의 시가 떨어졌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포함된다는 뜻이? 이건 포함이란 뜻이 아닌데? 무슨, 예. 그렇죠. 이 전체 금액 포함돼 있다? 이건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그냥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이게 71억 주고 샀는데 여기에서 얘가 7억 정도가 시가가 떨어졌다라고 제공하는 거고 얘는 시가 떨어졌다라는 정보 제공하는 거고요. 예, 예. 이거는 떨어진 가격 포함된 게 아니에요. 전체 취득원가. 전체 취득원가 얘도 아까 전체 취득원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포함되는 거 맞아요. 전체 포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오가고 쉴게요. 교환 취득.
그리고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 실제 시험에서 나왔어가지고. 자,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교환은 이거잖아. 맞바꾸는 거. 맞바꾸는 건데 일단은 분계를 끊을 때 준 것을 빼겠죠. 교환으로 내가 무언가를 주고 상대방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준 게 장부에서 없어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준 게 없어지는데 당연히 장부 금액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취득 원가니까 받은 거. 그죠? 요 금액을 뭘 쓸 거냐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 선생님, 당연히 받은 거니까 받은 거 쓰면 되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 생각하셔서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취득이라는 건 얼마 주고 샀니라는 논리 쓰잖아. 취득 원가. 무언가를 취득하려면 줘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거를 그냥 쓴다, 받은 걸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건 그건 받은 걸로 측정하는 건 내가 얼마 번이니까 그거는 수익을 측정할 때 받은 걸 적어요. 근데 지금은 수익 얼마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얼마 주고 샀니? 라는 논리를 쓴단 말이에요. 취득 원가라는 것 자체가 얼마 주고 샀니니까 준 걸 쓴다라는 준 걸 쓴 거. 여기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상하실 거야.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말문제. 자, 보세요. 뭐냐면, 여기 이종자산 간 교환 있죠? 이종자산 간 교환. 이종자산은 뭐냐면, 내가 준 것과 받은 게 다른 자산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종. 근데 여러분들 그럼 이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거예요. 이 사례가. 요 이종자산 간 교환은,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 그러면 기계를 주고,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차량을 받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계 줬으니까 요 사례에서 기계를 장부에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차 가격이 얼마로 보겠냐? 차 가격을 얼마로 보냐라는 거잖아요. 차 가격. 맞죠? 그럼 얼마를 적어야 되면 왠지 받은 게 차니까 차의 금액을 적은 것 같잖아요.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원칙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 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해당 자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상대방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취득원가 자체가 준 게 핵심이거든, 준 게. 그러니까 내가 준 자산, 내가 상대방한테 그 자산을 준 거는 내가 그 자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상대방 자산을 사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산리니까. 알죠? 그래서 내가 준 걸로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걸로 측정하는 건 그거는 수익 측정할 때 얼마 받았니는 수익이고 지금 얼마 준 건이에요. 준 건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처분 손익이 발생. 여러분 이 생각 드시잖아요. 뭔 처분 손익이 교환했는데. 네, 있잖아요. 기존 자산을 매각한 돈으로 상대방 자산을 사온 걸로 보는 거니까 처분 손익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 회계에서는 실질이. 다만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맞바꿨대. 동일한 종류다라는 건 기계 주고 기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짓을 왜 하냐라고 회계는 보는 거예요. 그냥 기존 자산을 계속 쓰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 자산 간 교환 있죠. 동종 자산 간 교환이면 교환 손익이 발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게 준 것의 장부 금액이면 받은 것도 준 것의 장부 금액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여기다 적는 거 얘기하는 거 요거 적으면 없어지는 것도 준 것의 장부 금액이고 받은 것도 준 것의 장부 금액 적으면 교환손이 발생하지 않겠지. 그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줬냐면 혹시 티코라고 들어봐? 티코? 티코라고 있어요. 그 자동차 중에 하나. 잘 모르실 거야. 티코라고 하면 요즘 분들은 아이스크림 생각하시더라고. 있어 약간 레이하고 비슷한 차 있어요. 옛날 옛적에. 네. 티코. 여러분들한테 제가 티코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페라리를 주신 겁니다. 10억짜리.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해서?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라리를 주셨냐면, 제가 티코 안에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한 거예요. 트렁크.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사과 박스가 있는 거예요. 사과 박스 뭔지 아시죠? 거기에 돈이 9억 9,999만 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형식은 똑같은 차죠. 차지만 현금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대요. 중요하다라는 건 실질은 다른 종류의 차다라는 거예요. 형식만 차 형태지 얘는 아예 실질은 다른 종류잖아요. 그죠? 가치가 아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문제. 그래서 여기 있죠. 현금을 수수는 주고받는 겁니다요. 주고받는 게 유의적. 자고로 유의적이다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의적인 경우는 이때는 실질은 다른 종류의 자산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안주. 자, 그게 실제 시험에서 나온 게 105페이지. 요거 하고 쉴게요. 105페이지 가보실게요. 105페이지에 6번. 몇 번이에요? 1번이 1번. 자, 왜? 이중자산간 교환이면 원칙은 여기 있죠. 여기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 주고 샀으니까 준 것으로 하는 거지 받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번이 틀린 거. 그 다음에 2번 아까 우리가 교환을 할 때 당연히 현금 주고받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종자산간 교환이래요. 동종자산간 교환이면 우리가 여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요게 가끔씩 오해하시는데 이게 한국말이 저도 어렵더라고. 여기에 이게 이 뜻입니다요. 요게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여기 있죠. 요 숫자 들어간다는 건 어디 뭐야 어디 요게 이 금액 넣는다라는 뜻이에요. 한국말 이해 되시겠어요? 자,
동종자산 간 읽어볼게요. 동종자산 간 교환인 경우에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로 볼 수 있다.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이 동종자산 교환 원칙이라고. 이해되세요? 한국말? 이 뜻이고. 그다음 동그라미 4번 아까 방금 했던 티코에 생각하시면 돼요. 동종자산 간 교환인데 현금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면 이건 동종자산 교환 안 본다. 조심하시. 자, 쉬셨다가요. 4시 30분에